네, 한 단계 수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시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 반짝 반등을 했다가 오늘 또 쭉 빼니까 그 충격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점검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본다면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한 4일 정도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쉬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은 어떻게든지 뭐 우리가 확인을 좀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전일 같은 경우 나오는 CPI를 좀 확인을 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4일 동안 연속 오른 것을 모두 다 이제 만회를 해버렸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오늘 좀 되돌림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 밀린 거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밀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종목들 간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투매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크게 보이진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장 초반에 조금 하락폭이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돌려내는 흐름도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전일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나스닥이 뭐 2년 만에 대폭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CPI가 생각보다 뭐 좀 많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우리가 75bp를 금리 인상 단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어서 75bp가 아니라 100bp 정도 0.1% 정도 이제 우리가 0.75%에서 1%까지도 이제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더 가파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뭐 50bp가 아니라 다시 또 75bp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감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만 해도 이제 강달러 현상이 어느 정도 주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되고 고점을 찍고 밀어낸다면은 강달러 현상도 어느 정도 주춤하겠지만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 이제 또 강달러 현상이 다시 한 번 더 또 나와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오늘 오늘 시작가가 이제 1,390원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 돌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의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오늘 지금 현재까지도 크게 많이 빠져나간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세는 조금 나오고 있지만은 연기금에서는 또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주 중반에 들어서고요. 내일 같은 경우 주 후반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조금 어제 매수를 하셨다면은 조금 2주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FMC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전 저점 부분 정도 간다면은 반등이 되돌림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고요. 또 이제 기업들 부채가 이렇게 많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200조를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등등등 많은 기업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본다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SK 뭐 그 이노베이션이나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나 이제 기업들 부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기대감이 좀 있죠. 기대감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300억 전후로 해서 10원이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300억 전후로 이자 부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기업들 실적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강달러 종목에 조금 수혜주에 다시 한 번 더 또 집중해야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동차 부품주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에코프로나 이런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나 뭐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에서 30위 안에서 이제 드는 종목 중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이 딱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전에 이제 봤을 때 세 종목이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삼성 SDI 그 밖에 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연계된 지금 대형주를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하실 분들만 접근을 하시고 대형주와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를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운이 많이 빠지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들, 허들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과 함께하면 좋은 종목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힌트도 많이 주셨는데 일단 먼저 오늘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오늘 사실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종목을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반짝거렸다가 이제 윗꼬리를 좀 다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번 주 후반까지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총이 작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이나 고려신용정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윗골이 달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이런 종목들도 해지 전략으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언제 윗꼬리가 달렸을 때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고요. 또 시장과 무관하게 우리가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이 또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보다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금강, 철강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아침에 이제 뭐 올려드리는 그 방송 올려드린 자료 부분 보시더라도 금강, 철강 같은 경우는 전일장 이제 여의도 주식왕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시가 1%에서 24%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철강주 중에서는 금강, 철강이 조금 빠르게 이제 급등이 잘 나와줍니다. 이어서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뭐 하이스틸이나 또 한일철강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몬베철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나와주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하이스틸도 좋았고요, 몬베철강도 좋았고요. 뭐 어제 사셨다면 오늘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더라도 지속성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간 거는 보지 마시고 덜 갖는 것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금강,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 흰난로 영향으로 이제 철강 제품이 아무래도 지금 바로 이렇게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철강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동은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아련 쪽은 정상 가동이 조금 더 시차가 또 걸릴 것 같다. 근데 제강이나 아련 라인이 복구가 확실히 되어야지만 이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뭐 중소형 제품 쪽에 중소형 철강주 쪽에는 풍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적당하게 수익권에서 분할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또 안 움직인 종목으로 이제 이동하셔서 수익 나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까지 연속성이 기대되는 섹터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철강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금강철강이 오늘 20% 넘는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순환매와 모멘텀 체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까지 바로 하나 알아보죠. 네, 그리고 삼진 LNG를 이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삼진 LNG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여의도 주식안에서 언급해드리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급등이 한번 나와줬는데, 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탄력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밀리면은 관심을 가져보자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또 주가가 원위치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잘 좋은 흐름으로 좀 이제 나와주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LCD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부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급등이 나온 거는 삼성 SDI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그리고 가스켓을 한 70%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원통형 2차 전지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만드는데 이제 그 가스켓의 70%를 공급하다 보니까 동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고 오늘 장중에 3,5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3%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조금 지금 자리도 오늘 종가가 3,300원 200원 사이에서 뭐 마감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매수해보는 전략.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강달러 이제 수혜주로 보시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은 2차 전지 부품 업체죠. 삼성이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위원님의 분석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주셨던 하이스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금강 철강이 더 많이 갔는데요. 이제 하이스틸도 아직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이스틸 오늘 같은 경우 시초가가 마이너스 시작해서요. 여러분들께 짧게 5% 정도 수익을 주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하이스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한일 철강도 좋아 보이고요. 문배 철강도 좋아 보입니다. 다 좋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잘 챙기시고요. 반은 수익 챙기시고 반은 홀딩하시면서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고 수익 많이 보시길 좀 응원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800원 이상이니까요. 우리가 뭐 높게 본다면 5,000원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탄력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니까요. 일부는 가지고 계시면서 매수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기대되고 있으니까 분석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 고려 신용정보도 AS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고려 신용정보는 제가 많이 가게 되면은 한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우리가 좋은, 그 은행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른저축은행도 있었고요, 제주은행도 있었고요, 또 고려신용정보, 신용평가사, SCI 등등등 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이제 초반에 9% 급등해서 12,550원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대응 전략은 뭐냐면요. 많이 밀었을 때 한번 관심을 또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혀 다 100%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000원 이하에 왔을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2,000원 이상 갔을 때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서 이 종목을 해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요.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되는 흐름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주은행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푸른저축은행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부담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는 13,000원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패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의 뉴스에 조금 더 귀 기울이셔서 11,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위원님은 이 종목 많이 밀렸을 때 다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고요. 이런 장에서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분석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목 AS 마무리해보고요. 또 위원님과 점심값을 벌 수 있는 넥스트 레벨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 M&D인데요. 우리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최근에 못 가다가 거래량 한번 실리지 않고 못 움직이다가 전일 같은 경우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22% 무료 급등이 나와줬고요. 종가도 잘 마감해줬는데 바로 탄력이 붙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흐름이 좀 그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이런 자리에서 조금 움직인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서 조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LG화학도 주가가 괜찮고요. 또 영국에서 최대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또 물린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 보여지고요.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정용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이나 자동차 금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 뭐 LG 화학이 LG 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팩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LG 화학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루시드 관련주로 얽혀서 루시드가 급등하면은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최근에 어제 움직인 거는 조금 그런 여파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또 이제 LG 화학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동사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계성을 본다면 동사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짧게 8,000원 그 이상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보여지는데 일단 짧게 8,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현재가에서 뭐 7,000원까지 러프하게 제가 7,200원 매수가 드렸지만은 7,000원까지도 한번 1, 2, 3 잡으셔가지고 수익 났. 2가 오면은 2에서 더 잡으시면 되고 3가 오면 3에서 더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10%, 20% 대박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가지고 점심값 벌어보자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에서 7,000원까지 러프하게 보시고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6,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에맨디는 LG화학의 핵심 배터리팩 공급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라인은 6,7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어제 급등했고 오늘 살짝 밀리는데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의 분석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위원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